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위진 남북조 시대의 그 중국 역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국 고대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즉 하은주 시대를 지나가지고 진나라 그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중국 천하를 통일하면서 흉노족을 몽골 땅으로 몰아내고 앞으로 흉노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리장성을 쌓았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만에 진나라 그 왕조가 망하고 유방이 항우하고 5년간의 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세운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전반 후반으로 하는데 전반 200년을 전한이라고 하고 그 후에 200년간은 또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 전한의 수도가 서쪽에 서안에 있어서 전한을 서한, 그리고 또 후한의 수도는 낙양으로 광무저 때 옮겼는데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아까 말한 그 유방, 고조 유방이 세운 왕조로서 서기 9년에 왕망이 정변을 일으켜서 신나라를 건립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25년에 한나라 왕조 후예인 유수가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나라를 건립했으니까 그게 바로 후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수가 바로 광무제입니다. 역사에서 전자를 전한이라고 후자를 후한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후한은 이렇게 서기 220년에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강압에 의해서 조조의 아들인 그 조비에게 제위를 물려줌으로 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무제가 서안에서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부터 약 200년간 그 말기에 가서 지방 곳곳에서 황건을 머리에 두른 그 농민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 황건을 머리에 들었다고 그래서 황건적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황건적 토벌에 관군을 이끄는 그 조조가 등장하고 이어서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량이 소규모 군사로 황건적 토벌에 나서면서 중원 남쪽 또 오나라 송건도 등장을 해가지고 삼국시대가 정립이 되죠. 촉한후 관우, 장비, 유비가 죽고 제갈량 또한 출사표를 남기고 전장에 나가서 죽으니까 촉한은 43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조조는 생전에 삼국통일의 기반을 쌓았지만은 삼국통일은 보지를 못하고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인 조한이 당시 실권자였던 사마의 아들 사마염에게 자리를 위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도 46년 만에 멸망합니다. 이 사마염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수도를 낙양에다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가 서기 265년입니다. 이 사마염이 천자의 자리에 오른 지 15년이 돼가지고 오나라의 수도 건업, 지금 남경을 공격을 해가지고 오나라도 최후 보루 그 석두성이라는 그 성전에서 패전을 함으로 해서 4대에 걸친 52년간의 존속했던 오나라도 멸망하게 돼서 삼국시대에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진나라는 수도가 낙양이던 그 52년간의 전반 기간을 가리켜서 서진이다 이렇게 부르고 수도를 다시 또 위 오랑캐족이 쳐들어오므로 해서
저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데로. 거기가 바로 지금 남경이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나라가 유지되는데 317년부터 420년까지 이 후반기가 바로 동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서진, 동진. 그래서 이 진나라는 서진과 동진을 합쳐서 약 156년간 존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동진 시대 그 유명한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태어나서 활동을 했죠. 자, 북벌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유유가 동진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를 협박해가지고 제위를 선양받아서 송나라라는 그 왕조를 또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게 바로 남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중국은 남조와 북조의 시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서게 되는 건데, 남조는 동진에서 송나라로, 송나라는 제나라, 또 제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양나라로, 양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남조고, 북조는 서진의 말기에 왕족 8명이 약 16년 동안 세력 다툼, 이걸 팔왕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력 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왕족들이 북방의 이민족 세력을 중원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서진은 망하고, 이 중원의 저 북방족인 흉노와 선비족 등 5호, 그 소위 말하는 5호 16국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들 나라는 16나라인 16국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위에 병합이 됩니다. 이 북위가 이제 그 16국을 통일했는데, 이 북위는 서위와 동위로 또 다시 나눠지고, 동위는 또 북제와 서위는 후주로, 그리고 또 후주는 북제로 병합했다가 이렇게 이러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결국 모두 수나라로 이어지는데, 수나라가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그 남조인 동진,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그 남조의 진나라를 병합을 했고, 북조를 또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남북이 통일되는 왕조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 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도 고구려 침략을 한다든가 또 대운하 건설 등으로 국력이 쇠해질 대로 쇠해지니까 반란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국력이 쇠해지면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봉기가. 그리고 이를 진압한 이연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세민하고 둘이 일어서서 반란을 진압하고 약화된, 쇠약해진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나라 등장한 것까지 살피는 동안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짐작에 갔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진남북조 시대는 한나라가 멸망한 220년부터 남조가 멸망한 589년, 그래가지고 수나라가 들어섰죠. 이때까지 약 370년간이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 역사를 봤으면 그때의 그 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그 위나라 건국으로부터 수나라가 천하통일에 이르기까지 그 채 4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남과 북에서 이처럼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됨에 따라서 당시 사회는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혼란한 그 정치 세계에 대한 불안과 환멸로 인해서 자연을 애호하거나 개인적인 취미에 몰두했으며 초월적인 세계를 동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낭만적이고 염세주의적인 면을 띠게 되었으면서 또한 초월적인 쪽으로 경도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상계는 한나라 때 극성했던 그 유학이 퇴조하고 당연히 노장 사상과 불학이 그 불교가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진 시기, 그 다음에 원가 시기, 재양진 시기로 나눠지는데 이 시기별로 시풍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시기 중에서 먼저 동진 시기를 살펴보겠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동진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 시간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그 역사적인 시대의 위치와 그리고 그때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